갖가지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비염으로 고민이시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린이 여러분들. 쉴 새 없이 나오는 재채기, 그리고 눈물, 콧물이 주룩주룩 흐르고 코는 막혀서 제대로 숨쉬기는 힘들고 눈은 가려워서 간질간질거리고 붉어지고 요즘 이런 증상에 시달리는 분들 많으시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그 고통을 모르는 비염입니다. 비염으로 오래 고생하고 있는 분들 어떻게 증상을 해결하고 계신가요? 항히스타민제나 비충혈 제거제를 복용하거나 코 스프레이를 쓰면서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아 보이세요. 또 히스토블린 면역주사를 맞고 있거나 이미 비염 수술을 하신 분도 꽤 있으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 코점막을 식염수로 세척하거나 작두콩차를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보다 근본적인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갖가지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비염으로 고민이시라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콧물과 재채기가 주증상인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 코막힘이 주증상인 구조적 비염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계절성인 경우가 많아서 요즘과 같은 한절기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는 면역력을 높여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는 것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구조적 비염은 접근법이 좀 달라야 합니다. 구조적 비염은 코 안쪽을 좌우로 나눠주는 비중격이 틀어져서 에어웨이가 막히면서 비염을 겪는 케이스인데요. 이 경우 코막힘을 중심으로 증상이 1년 내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가 생기거나 병균이나 이물질이 우리 몸에 침범하면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방출되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면역 반응은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한 자가치유 반응의 일종입니다. 비염은 알레르기에서 시작한 염증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 면역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어쩌면 당연하다 싶은 일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당연한 것들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육류 등의 산성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알칼리성인 칼슘을 세포내로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포내 칼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히스타민 분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음식 섭취만 안 하셔도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통해 낮 동안 만들어진 대사물질을 제거하고 손상되었던 조직을 회복시킵니다. 성인의 경우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잠을 줄여야 한다면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잠자리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마시고 카페인 섭취량이 많다면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면으로 된 이불과 베개를 쓰는 것도 신경 써주세요. 먼지가 엉키는 털이나 부직포 형태의 침구류는 알레르기 반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체온이 내려가면 혈액순환이 줄어들고 염증에 취약해지면서 비염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은 얇은 착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적절한 운동을 통해 인체 대사 기능을 올려주세요. 적당한 운동은 신진대사율을 올리고 심박동을 올려서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면역세포 생성을 자극하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 조직 재생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올리고 또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풍기나 전열기구를 빵빵하게 틀어놓는 것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실내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오히려 추위에 노출됐을 때 열 손실이 커져서 체온이 쉽게 떨어지고 추위를 많이 타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점막은 건조해질 때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건조한 계절에 비염이 심해지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난방을 적절하게 하고 가습기를 틀어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를 유지하고 실내 습도는 40도 정도를 만드는 것이 면역력을 지키는 길이며 코점막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또한 한기에 신경을 써서 실내 공기의 질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세가 비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전방두부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는 습관은 턱관절과 설골 그리고 혀밑바닥 근육의 균형을 깨트려서 얼굴뼈에 틀어짐을 만들고 이러한 비틀림이 비강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에어웨이를 좁게 만들면서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시로 목을 스트레칭 해주는 습관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해 드릴 것은 바른 혀 위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말하거나 쉽지 않을 때 혀의 가장 안정적인 위치는 스폿 지점입니다. 스폿은 니은 발음을 할 때 혀끝이 닿는 위치로 이 위치에 혀를 둘 때 저작근과 목어깨 근육의 이완을 유도할 수 있어서 요가나 명상 기법에서도 이 위치에 혀를 두는 것을 중심 잡기 하나의 방법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혀에 근력이 떨어져서 혀밑바닥 근육이 주저앉게 되면 아래턱의 균형도 깨지게 됩니다. 평소에 이 지점에 혀를 두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오늘은 비염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보다 더 좀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접적인 치료보다 비염이 생기지 않는 상태, 체질을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